네, 이번 시간에는 26.4절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653페이지에 가보면 이 그림 보면서 조금 유추를 해 보도록 하죠. 자,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하면 양극에 연결된 금속판에는 이제 배터리가 여기서 전자를 빼앗아 온다고 그랬죠. 전자를 가져와서 오른쪽 음극에 연결된 금속판에 전자를 쌓는 거죠. 그래서 전하가 축적이 되는 거고, 이 내부에는 양에서 음전하로 전기장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좁다면, 이 넓이에 비해서 이게 좀 가까이 있다면 이 사이에는 거의 균일한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이걸 우리가 가우스 법칙에서 이미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전기장 E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라는 전기장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때 배터리는 에너지를 이제 소모한 거죠. 왜냐하면 전자를 한쪽에서 가져다가 다른 쪽에 계속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전기장이 강한 곳에, 물론 이제 전기장이 있는 곳에 전화를 두면 전기장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텐데, 이거는 지금 그 역으로 전자를 갖다 쌓고 있는 그런 꼴이니까 에너지가 많이 이 안에 저장이 된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앞에 우리가 공기 탱크 얘기했던 것처럼 공기 탱크에 계속 공기를 집어넣으면 그 안에 있는 공기들은 밖으로 계속 나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일을 해서 여기에 에너지를 저장했다 이런 얘기죠. 일을 해줬으니까 그만큼의 해준 일만큼의 에너지가 그 안에 저장이 돼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의 형태로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거죠. 두 개, 지금 양쪽의 전하가 계속 음전하들이 계속 한쪽에 양전하, 한쪽에 음전하가 있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 구하면 그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얼마만큼의 일을 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위치 에너지 유추해서 중력 위치 에너지를 유추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자, 여기 이제 벽돌이 이렇게 여러 개의 벽돌이 바닥에 있다고 합시다. 그럼 바닥에 있을 때는 이렇게 최소한의 에너지 또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도록 되어 있을 텐데, 자,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 이제 벽돌을 쌓았어요. 벽돌을 여러 개를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계속 쌓아 올라가서 이제 일을 한 거죠. 일을 해서 벽돌을 쌓아 놓은 거죠. 그럼 쌓여 있는 얘네들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면, 즉 처음에 위치 에너지가 0이었는데 이제 위치 높이가 증가했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겠죠. 이 위치 에너지를 구하면 그 에너지가 바로 사람이 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쌓아놓는 게 가장 작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거하고 맨 아래에 있는 거는 그 평균 높이를 구하면 정중앙이 되겠죠. 전체 높이의 정중앙. 역시 그 아래에 있는 거하고 여기 이제 두 번째 높이 있는 거 평균하면 역시 이 중간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짝들을 계속 평균해 나가면 결국 중앙에 같은 높이로 다 전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 높이에 여러 개의 벽돌들을 이렇게 쌓아 놓았다고 얘기를 해도 같은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n개가 있는데 n개의 질량이 각각 벽돌의 질량이 m이라고 하자면 nmgh가 전체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h 높이에 있는 에너지가 되는데 이 전체 높이를 h라고 하자고요. 그런데 지금 정중앙에 있는 거기 때문에 2분의 h 높이에 얘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가장 최상의 높이에 전체가 가 있을 때의 절반이라고요. 절반의 높이 2분의 h만큼 지금 높이에 가 있으니까 n개가, 그죠? 질량은 m인 벽돌 m개가 2분의 h만큼의 높이에 가 있으니까 이때의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nmgh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사람이 한 일이고 포텐셜 에너지의 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증가된 포텐셜 에너지 또는 이 벽돌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전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전자를 한 개, 두 개 가져다가 여기에 전자를 이렇게 계속 쌓는 거잖아요. 그럼 쌓아진 전자들의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주면 되는데, 최고 높이의 이 높이가 바로 배터리의 전이차만큼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배터리의 전이차만큼 높이 올라가면 그 이상 배터리는 쌓을 수 없어요. 마치 사람의 높이가 h인데, 사람의 키가 h인데 이 사람은 자기 높이밖에 더 이상 벽돌을 쌓을 수 없죠. 그래서 0에서부터 자기 높이까지 쌓는 거고, 배터리도 마찬가지죠. 0에서부터 배터리의 전이차까지만 이 전자들을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전체 전하량이 Q가 되고 Q의 높이를 지금 V만큼 쌓았는데 이 V가 되는 높이 전체에 쌓은 게 아니라 이걸 좀 순차적으로 전자를 이렇게 쌓은 거잖아요. 그래서 QV가 본래 포텐셜 에너지인데 요건 이제 최고 높이 모든 전하들이 다 같은 V 높이에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순차적으로 전자를 쌓았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평균 높이 2분의 V만큼 모든 전하를 올려다 놓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분의 NMGH 했던 것처럼 전기 포텐셜 에너지도 2분의 1 QV의 포텐셜 에너지가 이 축전기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앞에서 이제 공기 탱크 얘기를 했었죠. 풍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풍선을 이렇게 바람을 가득 풍선에 바람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둥이를 열면 어떻게 돼요? 이 공기가 다시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커다란 압력을 가지고 들어가 있던 공기들이 빠져나오는 것처럼 이 축전기도 충전을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로 충전을 이렇게 해놨죠.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도선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양으로 가득 차, 오른쪽은 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게 이제 흘러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오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풍선에 있던 공기가 흘러나오듯이 축전기 안에는 전하가 들어가 있는데 얘를 연결해 주면 어때요? 길이 생기면 전하가 빠져나와서 전류가 흘러가게 되겠죠. 여기 이제 에너지가 이제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다면 내용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최종적으로 쌓을 수 있는 전하 전 높이는 배터리가 일을 하는 거니까 배터리의 전이차 델타 V까지만 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 전하량은 전체 전하량 Q가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 소문자 Q는 축전기에 들어가 있는 전하량입니다. 처음에 이제 비어 있겠죠. 0에서부터 축전기의 전하가 이렇게 점점 증가해서 어디까지 증가하게 돼요? 최종 전하량 Q까지 증가하게 되는 거죠. 대문자 Q까지. 거기까지 이제 전하가 쌓일 테니까, 그럼 그때가 되면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는 배터리의 전이차 델타 V와 같아지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쌓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인 과정으로 요 DW라고 하는 건 요만큼의 전하들을 쌓았는데 배터리가 하는 일이죠. 원래는 이만큼 좀 들어가 있죠. 여기 들어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만큼 더 쌓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전이차 델타 V하고 요건 이제 변수예요. 요 델타 V는 변수가 됩니다. 지금 현재 축전기의 전이차 델타 V가 되는데 여기에 DQ의 전하를 더 쌓으려면 이렇게 이제 둘이 곱해주면 되겠죠. QV니까요. 그죠? DQ 곱하기 델타 V가 되는데 이 델타 V는 C분의 Q죠. 축전기의 양단의 전이차는 C분의 그 순간까지 들어가 있는 전하량 Q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 변수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DQ를 더 넣고 싶은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 DW를 적분하면, 여기 이제 DW잖아요. DW, 얘가 와서 적분해주면 되는데, 적분 변수가 지금 Q가 돼 있죠. Q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0에서부터 전체 전하량 Q까지죠.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해주게 되면 2C분의 Q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미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요만큼의 일을 했어요. 그럼 요만큼의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겠죠. 이게 이제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전하량은 얼마라고 그랬죠? 전체 전하량 Q가 들어가게 되고, 이 Q가 물론 이 전하들의 전이차는 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분의 1 Q잖아요. 2분의 1 Q, 2분의 1 V, 그렇죠? 2분의 델타 V라고요. 전체 높이가 델타 V인데 그거에 딱 중간까지만 평균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분의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2분의 QV인데요. Q는 CV라고 쓸 수 있죠. Q는 C 곱하기 V에다가 다시 V를 곱해주는 거니까 2분의 1 CV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자,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적분식이 어려우면 적분식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2분의 Q
V까지 쌓아 볼 수 있다 그랬죠. 이게 바로 배터리가 하는 일이고, 이게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Q는 CV잖아요. 그래서 Q를 CV로 바꿔주는 거고, V가 하나 원래 더 있었으니까 2분의 1 CV 제곱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뭐라고 해도 돼요? V는 C분의 Q죠. 그래서 V를 C분의 Q를 먼저 써줍니다. 이 V를. 그리고 여기 2분의 Q 원래 있었던 거니까 2분의 Q 해주게 되면 2C분의 Q의 제곱이 돼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 같은 식이에요. 2분의 1 QV. 델타 V를 그냥 V라고 썼습니다. 델타 V를 V라고 썼어요. 예. 요거나 다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식을 유도하기가 쉬워요. 자, 요 정도로 보시고 우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아래 내려가면 요건 뭐라고 돼 있냐면, 자, 평행판 축전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평행판 축전기라면 어쨌든 요 축전기 내부의 공간에 에너지가 저장돼 있는데, 전기장의 형태로 에너지가 저장돼 있죠.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만 에너지가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들어있는 에너지를 부피로 나눠보는 겁니다. 부피로.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 좀 이상하게 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앞에서 U를 뭐라고 그랬냐면, U는 2C분의 2분의 1 CV 제곱이라고 쓸 수 있었죠. 2분의 1 CV 제곱이라고 쓸 수 있었어요. 이게 U예요. 그렇죠? U2. 그런데 이거를 여기 2분의 1 먼저 쓰고, 여기 2분의 1이죠. C는 어디예요? C는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입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A라고 했잖아요. 이거 먼저 시간에 우리 했던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C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 C는 D분의 입실론 제로 면적 A가 돼요. 여기 근데 V가 되는데, V는 또 ED죠. V는 ED. 여기 균일한 전기장 E하고 거리 D만큼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이차 델타 V는 마이너스 2D인데 크기만 보자면 ED가 됩니다. 그럼 얘를 제곱한 거잖아요. 여기 제곱, ED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 D제곱에서 D 하나가 남고, 약분이 돼서 D 하나가 남고, 2분의 1 입실론 제로 AD 2의 제곱이 되는데, 이게 전체 포텐셜 에너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AD로 나눠줍니다. AD 이걸로 나눠주면 이게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피당 에너지, 그러면 뭐예요? 이게 에너지 밀도죠. 부피당 에너지. 그죠? 단위 부피당 에너지 했으니까 에너지 밀도는 소문자 U로 표시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하니까 얼마가 돼요? 2분의 1 입실론 제로 2의 제곱이 더 중요한 건 이게 바로 2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하는 에너지 밀도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에너지도 역시 전기장 제곱에 비례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전자파 같은 거 공부할 때 이 전기장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에너지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고 우리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제 26.4번 대전된 두 축전기의 연결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미 이제 대전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축전기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문제를 이제 식으로 나왔으니까 좀 우리가 숫자로 나오면 이렇게 대입해 보면 좋을 텐데, 이 연습 문제에서 뭐 이런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 이렇게 지나가고, 26.5절에 유전체가 있는 축전기, 이거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제 유전체라고 하는 걸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유전체라고 하는 건 그냥 절연체예요. 절연체. 부도체입니다. 부도체. 여기 예를 들어서 고무, 유리, 왁스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절연체예요. 절연체. 그런데 쭉 내려가서 657페이지 그림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첫 번째 그림은 이미 대전이 돼 있어요. 배터리로 축전기에 배터리를 연결해서 전화를 충전을 시켜 놓습니다. 축전기를 충전시키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충전된 축전기죠. 네, 여기에 뭐냐면 전압계예요. 전압계. 그래서 전위차계 또는 전압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테스터기라고 하죠. 딱 찍어보는 건데,
전압계는 전류가 흐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하가 빠져나오진 않아요. 이 안에 지금 전하가 들어있는데 얘를 연결하면 전하가 휙 흘러가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서 없어지는 것처럼 전하가 휙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금속판에 전위차, 전압만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압을 측정했더니 지금 얼마가 나온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니까 2V 나온 것 같아요. 2V. 자, 그러면 전하들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금속판에 있는 전하는 한쪽에 양전하 Q0, 다른 한쪽에 음전하 Q0가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얘의 전기 용량은 C0예요. 입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A라는 전기 용량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전체를 넣게 됩니다. 이 사이에 유전체를 넣어요. 유전체는 절연체니까 전류가 흐르진 않겠죠. 접촉이 돼도 전류가 흐르진 않는데 이 사이 간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이 사이 간격 있죠. 이 두 금속판 사이의 간격은 똑같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여기에 축전기 유전체를 이렇게 삽입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전하는 변하지 않죠. 이거 중요합니다. 전하는 어디로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이 Q0라는 전하는 그대로 있습니다. 딴 데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전위차는 감소가 됩니다. 전위차가 감소. 그런데 전기 용량은 증가해요. 이 이유가 뭐냐면 Q0는 CV죠. 자 보세요. Q0는 C0 곱하기 V0라고 합시다. 이걸 V0. 처음 두 금속판 사이의 전위차 델타 V0라고 했는데 그냥 V0라고 뭐 써도 되겠죠. 그런데 전하는 변함이 없는데 CV 이렇게 돼요. 그런데 C는 어떻게 돼요? C는 증가합니다. C는 증가. 그럼 얘는 커지는 거고 V는 감소해야겠죠. 두 개를 곱했는데 그 값이 처음과 변하지 않으려면 하나는 증가하면 하나는 감소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V는 감소해서 V0보다 작은 거고 C는 증가해서 C0보다 커지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원래 C0였는데 C로 커지고 원래 V0였는데 V로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전위차는 감소하고 전기 용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아주 특이하죠? 그럼 왜 이런 효과가 일어나는가? 여기에 유전체가 들어오게 돼요. 유전체가. 그래서 요걸 이제 미시적으로 아래 이제 그림에 이렇게 내려가 보죠. 왜 이런 효과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교재 663페이지에 가야겠네요. 66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자, 유전체의 원자적 기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앞에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인데 금속판이 이렇게 두 장이 있었죠. 금속판이 두 장이 있었어요. 근데 외부에 뭐가 연결이 안 됐으니까 양전하 그대로 있고 음전하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절연체를 이렇게 집어넣는데 유전체는 전기가 흐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이제 원자나 분자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양전하에 가까이 있는 원자 분자들에서 이 내부에는 전기장이 지금 이제로라는 전기장이 만들어져 있겠죠. 이 이제로는 왼쪽에 있는 양전하와 오른쪽에 있는 음전하가 이렇게 이제 전기장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를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하나의 분자라고 하자고요. 그럼 분자가 있는데 이 분자가 있는 공간에는 오른쪽 방향에 전기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양전하는 오른쪽 방향으로 끌려가려고 힘을 받겠고 음전하는 전기장의 반대 방향인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끌려가려고 하는 힘을 받겠죠. 그래서 양전하, 음전하가 이렇게 이제 원자 분자를 벗어날 수는 없고 이 분자는 하나의 이제 딱딱한 또는 그 속에 있는 이 전하를 꽉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전하, 음전하가 위치는 살짝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지만 분자를 벗어나진 못해요. 그런데 이를 잘 보면 양전하는 오른쪽에 있고 음전하는 왼쪽에 있으니까 이 안에 양에서 음으로 왼쪽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하나씩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양에서 음으로. 자, 이런 전기장을 오른쪽에 EINT라고 쓰고 요거를 보니까 어느 방향이에요?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본래는 E0라고 하는 원래 이 축전기의 두 금속판이 만드는 전기장이 이렇게 있었는데 안쪽에 분자들이 이렇게 새롭게 정렬을 하면서 이 분자들이 만드는 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런 내부의 전기장을 새롭게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전기장은 원래 전기장보다 더 줄어들게 돼요. 효과가. 그래서 전기장이 줄어드는 효과를 좀 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본래 유전체가 없다면 큰 전기장이 이렇게 E0라는 큰 전기장이 만들어졌을 텐데 전체 전기장은 줄어드는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유전체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금속판의 전하가 줄어드는 효과를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전원의 전압을 만들어줬는데 이 전하가 줄어든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실제 전하는 안 줄어들었죠. 실제 전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전하량 Q는 유지되면서 전기장이 줄어든 효과를 아예 처음부터 전압이 줄어든 거라고 그 효과를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그래서 여기 전기장부터 보게 되면 유전체가 있을 때의 전기장은 원래의 전기장보다 줄어들게 되죠. 유전체가 없을 때보다. 그때 그 줄어드는 비율을 우리는 여기서 카파, 이걸 이제 그리스 문자 카파라고 하죠. 카파라고 하고 이걸 유전 상수라고 합니다. 유전 상수 배만큼 전기장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효과가 바로 유전체의 어떤 미시적인 유전체 효과를 우리가 이제 미시적인 원자 분자의 개념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가보게 되면 여기 유전체에 대해서 지금 여기 유전체가 있는 축전기를 보게 되면 자, 그렇게 본래 전압이 줄어든 효과가 일어나게 되고 전기 용량은 증가된 효과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실제 전하량에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럼 유전체가 들어오게 되면 전기 용량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얼마만큼 증가하냐면 이걸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거대로 다시 한번 써보면 본래 이제 V는 ED가 되죠. 델타 V는 ED가 되는데 델타 V도 뭐 델타자 생략 그냥 같이 써볼까요? 이렇게 델타 V는 ED가 되는데 본래는 뭐였어요? 본래는 델타 V0였죠. 여기 가면 델타 V0잖아요. 델타 V0는 E0 곱하기 간격 D가 되죠. 원래는 이거였어요. 그렇죠? 유전체가 없을 때는. 그런데 유전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래도 간격은 변함이 없죠. D 똑같이 유지되는데 전기장이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감소해요. 앞에 유전 상수매만큼 감소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델타 V도 감소하게 되겠죠. 여기 델타 다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V가 감소하는 비율은 바로 유전상수 카파배만큼 감소하게 되고 반대로 이 전기 용량은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 용량은 C는 C0의 카파배만큼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V가 카파배만큼 감소했으니까 같은 두 개를 곱한 걸 같은 값을 유지하려면 C는 카파배만큼 증가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통일성을 갖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전기 용량은 입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A인데 이거 내가 가렸네요. 제가 이렇게 올라가 보도록 하죠. D분의 A인데 새로운 전기 용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카파배만큼 곱해지는 거죠. D분의 A에. 그렇죠? 간격이나 면적은 변함이 없으니까 이건 그대로 써줘요. 그래서 유전율이 요 매질에 우리가 이제 공기 또는 진공이면 여기 들어가는 진공도 절연체잖아요.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하는 게 바로 입실론 제로입니다. 입실론 제로.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런데 유전체가 들어가면 이건 진공이 아니라 새로운 물질이 차인 거죠. 그래서 그 물질의 유전율을 제로를 떼고 그냥 입실론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식을 여기 입실론 곱하기 D분의 A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실론은, 새로운 물질의 입실론은 진공의 입실론 제로 곱하기 카파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러면 우리가 전기 유전율이 변하는 거고, 매질이 변하니까 요걸 채우고 있는 두 금속판 사이를 채우고 있는 매질이 변했다는 얘기는 그 매질의 유전 상수만큼 유전율이 변한 거고, 그만큼 전기 용량이 증가한 거죠. 전기 용량이 그만큼 변한 거고, 그만큼 포텐셜은 줄어든 거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포텐셜이 줄어들어서 1V로 줄어들었네요. 그럼 맨 처음 2V였어요. 그럼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 매질의 유전 상수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2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2. 그렇죠? 이게 2라는 얘기죠. 그래야 이게 이제 2배로 된 거니까, 본래 입실론 제로의 2배가 된 거니까요. 그렇죠? 유전 상수 카파는 진공의 유전율의 몇 배인가, 이런 얘기죠. 유전 상수 카파는 진공의 유전율의 배율, 그래서 입실론 제로분의 입실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진공의 유전율이고, 그 물질의 유전율, 입실론을 구할 때, 얘를 이제 유전 상수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좀 뭐 이제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또 간단히 보면 쭉 이걸 연결을 잘하면 또 쉽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내용 보겠습니다. 유전상수 카파라고 읽어봅시다. 그리스 문자로. 그래서 지금은 이미 전하가 들어있는 경우였어요. 축전기가 이미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거나 용량은 어떻게 되냐? 용량은 이 C0보다 카파 배만큼, 유전 상수 배만큼 용량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카파는 1보다는 다 크니까요. 이게 카파가 1이 되는 게 그게 이제 진공의 유전율 또는 진공의 유전 상수가 되고, 그런데 다른 매질은 이게 이제 저런처럼 다 진공보다는 더 큰,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물질이 들어있게 되니까 물질에 의해서 반대 방향의 전기장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 26.15식처럼 본래 요건 뭐예요? 요게 입실론 제로죠. 진공의 유전율 또는 자유공간이라고 합니다. 자유공간의 유전율은 입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A였는데, 여기 카파 배만큼 증가한다. 유전율이. 그 카파가 바로 유전 상수가 되는 거고, 요걸 채우면 이렇게 전기 용량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에 유전 상수가 나와 있습니다. 공기는 거의 진공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1.0059. 그래서 이 기체들은 뭐 크게 변함이 없는데, 이제 고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뭐 3, 4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특히 뭐 티타늄산 스트론튬 좀 특이하죠. 티타늄 그리고 스트론튬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건데, 뭐 바륨도 들어있고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몇 백에도 됩니다. 뭐 200, 300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거 마술 같은 그런 물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축전기가 있어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여기 어떤 축전기가 있는데, 여기 이제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하죠. 그럼 이 안에 이제 전하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전하를 채우려고 C0라는 축전기, 전기 용량을 가진 축전기에 V라는 전압을 걸어서 Q라는 전하를 이 안에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한쪽에 양전하, 이쪽에 음전하가 들어가고, 여기 전기장이 착 만들어지잖아요. 전기장 E0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전체를 이렇게 채우게 되면 용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용량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용량 C는 C0보다 더 커진 카파배만큼 증가한 용량이 되겠죠. 그럼 전하는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전하를 Q0라고 합시다. Q0. 그럼 전하는 Q는 CV예요. 전압은 똑같아요. 이번에는 전압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전압을 주면, 자, 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하량은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C는 카파 C0죠. 여기에 이 C에 V라는 전압을 이렇게 거는데, 그러면 얘는 카파 C0V가 요게 Q0죠. Q0는 C0V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C0 V0 V가 돼서 이게 Q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전기 유전체가 있는 경우의 전하량은 유전체가 없는 경우의 전하량의 카파 배만큼 전하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요 카파가 유전상수가 예를 100이에요. 100. 그럼 전하가 몇 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100배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전압을 줬는데 마치 용량이 100배로 증가했잖아요. 뻥튀기가 된 거죠. 그만큼. 예. 그래서 물을 담는 그릇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이제 물을 마시기 위해서 1리터짜리 물병을 가지고 다녀. 예? 그런데 갑자기 이 물병이 여기에 어떤 매질을 채우면 물병의 용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배가 되는 거예요. 100리터짜리로 변하게 되는 거니까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역할을 한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전기용 유전 상수가 큰 매질을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또는 발견된 그런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아주 마법과 같은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살펴보시고 우리가 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제 축전기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 축전기가 어디 그림이 없네요. 축전기 어떻게 생겼나요? 축전기 몇 가지 그림이 없는데 아마 요거 시작하는데 우리가 콘덴서라고 하는 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제 회로 기판에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회로 기판이 이렇게 다리 두 개 나와 있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 몇몇 마이크로 페럿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작은 건 연필심만하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거는 뭐 엄지손가락만하게 큰 것도 있고 아주 우리 주먹만한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엄청나게 큰 겁니다. 뭐 주먹만하게 큰 아니면 손가락만큼 한 큰 이 축전기도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만지게 되면 큰 전기적 충격이 가해집니다. 기절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이로 요 사이 종이가 유전체가 되는 거죠. 종이가 절연체가 돼서 종이 같은 걸로 채워놓은 다음에 두 개의 금속판 사이에 종이를 채운 다음에 돌돌 말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원통형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오른쪽 그림 보면 아예 정말 금속판을 가져다 놓고 이 금속판을 가지고 만드는데 금속판의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러 장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교대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면적이 증가해서 용량이 어떻게 돼요? C는 입실론 제로 D분의 A인데 이 A를 증가시키면 용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효 면적을 증가시키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더 교재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 이것도 우리가 연습 문제에서 숫자를 직접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에 전기 쌍극자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우리 연습 문제 하나 구하고 요거는 다음 시간으로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교재 연습 문제 668페이지에 어떤 걸 가볼까요? 22번 요거 한번 간단하게 구해보죠. 너무 쉬운데 쉬운 것도 구해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어떤 축전기에 12V의 배터리를 연결해서 충전을 시키니까 54 마이크로 쿨롱의 전하가 저장이 됐다고 그래요. 그럼 V가 지금 주어진 거고 Q가 주어져 있죠. 그럼 C는 어떻게 되겠어요? C는 V분의 Q죠. Q는 CV가 되니까. 그래서 주어진 값 12V 그리고 54 마이크로 쿨롱 이렇게 이제 연결을 했다고 합시다. 요거 54라고 하지 말고 우리 60이라고 해봅시다. 60. 그럼 얘도 이제 60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5가 나오겠네요. 5 마이크로. 요 마이크로 원래 있는 거죠. 마이크로. 그리고 볼트분의 쿨롱. 볼트당 쿨롱이 페럿이죠. 5 마이크로 페럿의 전기 용량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장된 에너지는 얼마인가 그랬는데 에너지 구할 때는 사실 C를 구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저장된 에너지 U는 2C분의 Q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2분의 QV로 구할 수도 있고 2분의 1 CV 제곱 이렇게 이제 구할 수도 있었죠. 이 본문에 에너지 구하는 식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곱이 빠져 있네요.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지금 V 주어져 있고 Q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식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식에. 그러면 자, 그럼 대입을 해봅시다. 대입해보면 여기
자, 이게 바뀌었네요. 자, 2분의 1 곱하기 Q가 얼마예요? 60이죠? 60 마이크로 쿨롱 곱하기 V가 12가 되죠. 예, 그럼 요거 얼마인가요? 요거 360 나오겠네요. 12 하면 6이 내고 360 마이크로, 여기 볼트인데 쿨롱 볼트가 줄이 되죠, 줄. 그죠? 에너지 단위. 그래서 360 마이크로 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2C분의 Q의 제곱으로 구해도 마찬가지예요. 2 곱하기 C가 지금 5 마이크로 페럿이죠. 5 마이크로 페럿 여기 넣어주고, 요거 분의 Q가 얼마예요? Q가 60이죠. 60. 그럼 300, 60, 66, 3600이죠. 36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2, 5, 10이니까 그대로 역시 똑같이 360, 여기 마이크로의 제곱, 쿨롱의 제곱이죠. 이렇게 이제 단위가 보면 60 마이크로 쿨롱의 제곱이니까 마이크로 제곱, 쿨롱 제곱 돼서 마이크로 하나 없어지면 360 마이크로 남고, 이 페럿분의 쿨롱의 제곱이 그대로 역시 이제 줄이 됩니다. 그래서 360 마이크로 줄의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2분의 1 CV 제곱해도 마찬가지죠. 2분의 1 C가 지금 5 마이크로 페럿이고, 여기에 볼트 12볼트니까 12 제곱하면 144인가요? 144 볼트의 제곱. 그래서 요거 계산해도 역시 360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예제 문제 가지고 쭉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유전체에 대한 건 그 다음 우리가 어디로 가볼까요? 여기 3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문제 보면 전기 용량이 2 나노네요. 이건 나노 페럿인 어떤 평행판 축전기의 극판 사이에 유전상수 카파가 5인 운모판 많이 씁니다. 이 축전기를 전위차 100V가 되게 충전을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분리하죠. 분리했다는 얘기는 그 충전된 전하가 그대로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죠. 전원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이 운모판을 빼내려면 얼마의 일이 필요한가 그랬는데, 이것도 사실 좀 문제가 조금은 어렵긴 하지만 같이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러가 나서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문제는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평행판 축전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운모판이 이렇게 여기 이 사이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유전체가 이미 차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용량이 2 나노페럿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유전상수가 5예요. 그런데 이 운모판을 빼내는 겁니다. 밖으로 빼내면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운모판이 없는 뭐 공기 또는 진공이라고 합시다. 진공의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전기 용량은 C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C에서 C0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 C는, 여기 C는 5배의 C0가 되겠죠. 왜냐하면 유전상수가 5라고 했으니까 운모판이 들어가 있으면 공기나 진공보다는 5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전기 용량이. 그런데 전하량은 지금 Q가 변함이 없어요. Q가 뭐 플러스 Q, 마이너스 Q 이게 어디로 가진 않잖아요. 그죠? 플러스 Q, 마이너스 Q는 그대로 들어있다 이런 얘기죠. Q는 불변, 그죠? 둘 다 Q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보게 되면 축전기가 유전체가 들어있을 때 여기에는 이제 운모판이 있을 때의 에너지는 2분의 1 2C분의 Q의 제곱이 되겠죠. 2C분의 Q의 제곱. 그런데 이제 운모판을 빼내면 공기만 있게 되면 2C0분의 Q의 제곱으로 바뀝니다. 왜 그런가요? 자, Q는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좌변의 Q, 우변의 Q. 그러니까 좌변은 운모판 있을 때고 우변은 운모판 없을 때예요. 왼쪽은 운모판 있을 때, 오른쪽은 운모판 없을 때. 그럼 에너지는 어떤 게 더 커요? 에너지는 이게 더 크죠. 그래서 얘가 얼마큼 커요? C0가 2 곱하기 C0는 얼마예요? 5분의 C잖아요. 5분의 C의 Q 제곱이 되니까 2C분의 Q 제곱의 5배가 되는 거죠. 5배. 처음 에너지가 U였는데 얘는 5U가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5배가 되니까. 그렇죠? 이 얘기는 이게 저절로 포텐셜 에너지가 5배로 증가했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일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얼마큼의 일을 해줬겠어요? 4U만큼의 일을 해주니까 본래 포텐셜 에너지의 4배의 일을 해주니까 이게 5배의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걸 사람이 일을 해준 거죠. 이걸 이제 당겨서 일을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그 외부에서 해준 일은 바로 4U가 되는 겁니다. 네, 처음 포텐셜 에너지가 2C분의 Q의 제곱이니까 이게 4배가 되니까 C분의 2Q의 제곱의 일을 해주게 되는 거죠. 또는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 Q를 구할 필요가 없고 여기 보면 C하고 뭐가 있어요? V가 있잖아요. 그래서 2C분의 2분의 1 CV 제곱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는 2 CV 제곱 또는 2분의 1 CV 제곱의 4배니까 여기 이제 2가 C분의 Q 제곱 대신에 CV 제곱 들어간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따로 Q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요거 계산해 보면 여기 이제 제가 가리고 있는데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는 해주면 2 곱하기 C가 2나노라고 했죠. 2나노.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그렇죠? 2나노 페럿 곱하기 V가 몇 볼트예요? V가 100볼트였나요? 그렇죠. 100볼트로 돼 있죠. 그럼 100의 제곱이니까 10의 4승 볼트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해 주면 요거 4죠. 그리고 여기 10의 마이너스 9승하고 4승 곱하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여기 F 곱하기 V 제곱, 페럿 곱하기 V 제곱이 이게 그대로 에너지의 단위 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40 마이크로 줄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을 곱한 다음에 10을 다시 10을 나눈 다음에 곱해줘도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40 마이크로 줄과 같은 이런 에너지를 이만큼의 일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계산해 보면 얼마예요? 2분의 1 CV 제곱 계산해 보면 2분의 1 C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페럿이죠. 여기에 V 제곱하면 10의 4승이니까 이게 10 마이크로 줄이 되겠죠. 볼트 제곱 10 마이크로 줄의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로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40줄의 마이크로 줄의 일을 해주니까 50 마이크로 줄의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중 전이차를 계산하라 그러면 나중 전이차는 얼마가 됐겠어요? 전이차는 자 보세요. 요거 이렇게 가보면 요 그림에서 다시 보게 되면 V는 뭐예요? V는 처음 V는 C분의 Q죠. 그죠? 그럼 나중 V는 얼마예요? V0가 됐는데 얘는 C가 얼마가 된 거예요? 5분의 C가 된 거죠. 5분의 C분의 Q가 된 거니까 5배의 V의 5배가 된 거죠. 5배. 다시 다 지워졌네요. C는 5C0잖아요. 5C0네요. 5C0. 그렇죠? 잘못 얘기했어요. 그렇죠? 앞에서 5C0 Q가 되겠죠. V0는 아니야. 앞에서 한 게 맞아요. V0는 이거의 전기 용량이 뭐가 돼요? 전기 용량은 C0로 좀 줄어들었잖아. C0로. 그리고 전하량은 그대로고. 맞습니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네요. 그럼 C0는 5분의 C잖아요. 그렇죠? 요거 분의 Q니까 5V가 되겠죠. 5V. 5배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C분의 Q가 V였으니까. 그래서 전위차가 5배로 증가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500볼트가 되겠네요. 여기 500볼트 5배가 됐으니까 500볼트로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32번 문제 정리해 봤습니다. 네, 두 번째에는 따로 뭐 숙제는 없고 여러분들이 요거 32번하고 우리 풀어본 문제 시험 문제로 출제하겠다는 시험 예고를 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았고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